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알츠하이머병, 그리고 우리 뇌 속에 원래 있는 어떤 미네랄 사이에 좀 뜻밖의 연결고리를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최신 연구가 있어서요. 이걸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. 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은 바로 리튬입니다. 보통 리튬 하면 이제 다른 용도로 많이 아시는데 이 연구는 우리 몸 안에 원래 존재하는 아주 낮은 농도의 리튬이요. 이게 뇌 건강이나 노화 과정에서 꽤 중요할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, 리튬이요? 네. 연구진들이 보니까 그 경도인지 장애, MCI라고 하죠. 그리고 알츠하이머병, AD 환자들의 뇌 특정 영역에서 리튬 수치가 눈에 띄게 낮다는 걸 발견했어요. 우와,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치료제로서의 리튬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. 그럼 이 연구가 밝히고자 했던 핵심 질문은 뭐였을까요? 연구팀은 기본적으로 노화 그리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뇌 속에 있는 여러 금속 원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 추적했습니다. 한 27가지 정도를 분석했는데요. 27가지나요? 네. 근데 그중에서 오직 리튬만이 경도인지 장애 환자,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환자, 이 두 그룹 모두에서요. 전전두피질이라는 영역에서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. 전전두피질에서만요? 네, 유의미하게는요.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알츠하이머병의 시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, 그리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리튬이 부족해지는 게 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밝히려고 한 거죠. 기억력 문제가 막 시작되는 그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이미 뇌의 리튬 수치가 낮아진다. 이건 상당히 중요한 발견 같은데요. 병이 깊어지기 전부터 뭔가 신호가 있다는 거잖아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네.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. 알츠하이머병의 그 대표적인 특징 있잖아요.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덩어리, 플라크라고 부르는 거요. 네, 플라크요. 이게 뇌 속에 있는 리튬을 자꾸 흡착한다는 거예요.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요.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리튬량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. 아, 플라크가 리튬을 붙잡아 버리는군요. 네, 실제로 플라크가 없는 다른 뇌 영역을 봐도 그쪽이 리튬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억력 같은 인지기능 점수도 같이 낮아지는 그런 연관성도 확인이 됐습니다. 그렇다면 뇌에 리튬이 부족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? 쥐 실험 결과가 좀 궁금해지는데요. 네, 그래서 연구진이 G 모델을 이용했어요. 식단에서 리튬을 일부러 제거해서 뇌 리튬 수치를 사람 환자들처럼 한 절반 정도로 줄여봤습니다. 그랬더니 그 알츠하이머병의 두 가지 주요 병리 현상 있죠. 네, 아밀로이드랑 타우 단백질 문제요. 맞습니다. 아밀로이드 플라크 침착이랑 신경섬유 엉킴, 그러니까 타우 단백질 인산화, 이 두 가지가 눈에 띄게 확 증가했어요. 단순히 그런 병리 현상만 드러난 건 아닐 것 같은데요. 다른 문제들도 있었겠죠? 네, 그렇죠.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, 그 시냅스라고 하죠. 그리고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 경로인 축삭, 또 이걸 보호하는 미엘린 수초 같은 구조적인 부분들이 손상됐고요. 아, 구조적인 손상까지? 네, 거기다가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악효세포는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는 쪽으로 막 활성화되고 정작 중요한 아밀로이드 제거 능력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 염증은 늘고 청소 능력은 떨어지고 악순환이네요. 효과들이 그 GSK3베타라는 효소의 활성화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. GSK3베타,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효소군요. 근데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리튬을 그렇게 붙잡는다면 기존의 조울증 치료 등에 쓰던 리튬 치료제, 탄산리튬 LIC 같은 거는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네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약물이 정작 필요한 뇌세포에 가기도 전에 플라크에 묶여버릴 수 있으니까요. 그렇죠. 그래서 연구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밀로이드에 좀 덜 결합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리튬을 찾아봤어요. 그러다가 리튬 오루테이트, LIO라는 유기 리튬염이 괜찮다는 걸 발견했습니다. 리튬 오루테이트, LIO요? 네, LIO. 이게 전도성이 낮아서 이온화되는 경향이 좀 적고요. 실험해보니 아밀로이드 덩어리에 대한 결합력도 기존 탄산리튬 LIC보다 훨씬 낮았습니다. 그럼 이 새로운 LIO를 쥐에게 투여했을 때 효과는 어땠습니까? 기대가 되는데요.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. 체내 정상 리튬 농도를 유지하는 정도의, 그러니까 아주 낮은 용량으로 LIO를 투여했거든요. 네, 저용량으로요. 그랬더니 알츠하이머병 모델 G에서 아밀로이드나 타우 병변이 진행되는 걸 거의 완벽하게 막거나
심지어 이미 만들어진 병변을 줄이는 효과까지 보였습니다. 와, 거의 완벽하게 막거나 줄였다고요? 네, 놀라운 건 같은 용량의 탄산 리튬 LIC는 이런 유의미한 효과를 거의 못 냈다는 거예요. 아, LIC는 효과가 없었군요. 나 미엘린 같던 구조도 보호하고 손상된 기억력을 회복시키는데도 도움을 줬습니다. 또 중요한 점은 이렇게 저용량으로 장기간 투여했는데도 쥐에서 신장이나 갑상선 관련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부작용 우려도 적었다는 거네요. 이건 정말 희망적인 결과인데요. 그렇다면 이 연구 결과는 비단 알츠하이머병 환자뿐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실제로 인지기능 저하가 없는 건강한 노인들의 뇌를 분석해봤더니 리튬 수치가 높을수록 인지적 회복력과 관련된 지표들이 더 좋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. 예를 들면 특정 시냅스 단백질 발현이라던가 작업 기억력 점수 같은 것들이요. 건강한 뇌에서도 리튬이 높을수록 좋았다. 네. 그리고 또 나이든 일반 쥐,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모델이 아닌 일반 쥐에게 저용량 LIO를 투여했더니 노화 때문에 생기는 기억력 감퇴나 뇌 염증 증가가 예방되는 효과도 관찰됐습니다. 와, 예방 효과까지요? 그렇죠. 이건 우리 몸 안에 내인성 리튬이 정상적인 뇌 노화 과정에서도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.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리튬을 단순히 어떤 병의 치료제로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뇌 건강을 위한 필수 미량 영양소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정말 관점을 바꾸는 발견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연구는 리튬의 항상성, 그러니까 몸 안의 리튬 균형이 깨지는 것이 알츠하이머병 발병의 굉장히 초기 단계에 관여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. 특히 말씀드린 리튬 오로테이트, LIO 같이 아밀로이드에 잘 안 붙는 물질을 이용한 저용량 요법이요. 이게 앞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예방이나 혹은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겠다는 거죠. 네, 왜 넌? 이게 실제 인간에게 적용되려면 앞으로 더 많은 연구, 특히 임상 연구를 통한 엄격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건 강조해야 하고요. 네, 물론이죠. 그럼 마지막으로요. 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취자분들이 일상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나 먹는 음식에 사실 아주 미량의 리튬이 포함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아주 적은 양의 리튬조차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신의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?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는 리튬이요? 네, 당신이 살고 있는 환경, 먹는 것들 속의 리튬 수준과 당신의 뇌 건강 사이에 혹시 어떤 잠재적인 연결고리가 있지는 않을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 연구는 바로 그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.